안녕하세요. 북이남입니다. 오늘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더스탠딩이라는 채널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문제점, 이슈에 대한 논의가 아주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으며, 그리고 그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전망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채널에 특히 이진우 기자님의 프로그램을 내용을 주로 보면은 일단 일산이나 분당 뭐 이런데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건축비가 너무 올랐다. 그래서 이거를 멸시를 하고 새로 지으려면 원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이대로 두면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이 용적률을 500% 이렇게 많이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은 과잉 공급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재건축 기간 동안 신도시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나? 그 집을 부신 다음에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살아야 될 수 없으니 난리가 날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5번이던 10번으로 나누어서 재건축 기간 한 3년 정도 걸리죠. 요즘은 근데 52시간제 뭐 기타 등등 때문에 3년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년이라고 해도 10번 나누면 맨 끝에 짓는 사람은 앞으로 30년 후에나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맨 나중에 하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언제 지었나. 요 아파트가 이제 시범단지입니다. 분당 시범단지이고 삼성 한신아파트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1991년 9월 달에 분당 신다시 중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한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8년, 89년 요때부터 짓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분당은. 그래서 뭐 2, 3년 정도 걸려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28층까지도 있지만 대부분 뭐 한 15층 정도, 뭐 낮은 층은 뭐 한 5층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초고층 뭐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짧게 지었다고 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짧게 지으면 대부분 다 못 쓰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뉴욕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죠. 이제 102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생겼고, 얘는 그러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착공을 1930년 3월에 했고요. 완공을 1931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공사기간이 1년 1개월밖에 안 됐었다. 언제? 1930년대. 그러니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발발하기도 전에 그런 기술 배경으로 해서 1년 1개월 만에 102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정말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약한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아파트들,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유럽에 다들 한 번씩 가보셨을 건데요. 보면은 요쪽에 있는 게 이제 런던의 아파트 모습,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프랑스 파리의 이제 아파트 모습입니다. 이게 뭐 100년, 20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지만 아직까지 잘 쓰고 있고 내부 인테리어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쓰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사실로 봤을 때 과연 이 집들을 다 한꺼번에 부시고 그렇게 짓는 게 많은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 때리는 댓글을 제가 몇 가지 하나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쓰러져가는 여의도도 안 되고 있다. 멀쩡한 일기 신도시가 되겠는가? 최소 20년은 멀쩡하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초고층, 뭐 500% 용적률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초고층으로 되면 건축비가 그만큼 더 많이 오른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층이 넘어가면은 이제 기준으로 되는 공법이나 이런 게 달라져서 굉장히 건축비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2배로 늘어주더라도 건축비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제 추가 부담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고령층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이제 이거는 비선호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 지금 대부분의 그 신도시에 사시는 원주민들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데 추가금 없이 공짜로 지으려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용적률만 올리는 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놔두고 노후 아파트 가격은 그냥 놔두면 노후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고 그러면 어느 순간 개발업자가 이제 싸게 매입을 해서 재개발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나라의 사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나 보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냥 시장에 맡겨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적률이 나옵니다. 일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2배로 올리면 이제 가구 수가 2배로 되는데 그럼 거의 100만 세대냐? 그러면은 집이 남아돌겠다. 그 다음에 마루타로 이거는 뭐 시범적으로 그죠? 시범적으로 용적률 500% 아파트를 짓고 나면 닭장 아파트라고 다들 말하면서 더더욱 재건축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다들 그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지어대면 들어갈 수요가 있을까요? 경제력은 있을까요? 이런 염려. 그 다음에 공감되는 부분이다. 이미 이런 문제는 7, 8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 프리미엄이 더 있을 것이라는 그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얘기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지어져서 이제 얼마 전에 신축한 그런 아파트들 매수는 이제 적기라는 의견이 있는 듯합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50년, 60년 혹은 그 이상 아파트도 계속 사용한다. 한국도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씁니다. 건축비만 5억이 드는데 이런 아파트를 30년만 쓰고 만다는 것, 또 부신다는 거는 현재 한국의 소득 형평상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이 0.7인데 영종률 500% 하면 누가 사줄까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재건축 이런 고민들도 앞으로 10년 정도면 이제 끝이다. 향후 20년 정도 되면 경기 침체, 경제 성장률 하락, 인구 감소로 이제 시장이 쪼그라들 것이다. 그래서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프로님, 여기 이진우 프로님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일산 재건축을 그런 식으로 대규모로 하면 향후 엄청난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공급 과잉을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령 인구가 지금 많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가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집 구하기가 어려워서 잠깐 전세나 월세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데 30년이 되면 왜 그렇게 꼭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뭐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 사실 45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받으면 B급 이상 나오는데 멀쩡한 거 부시고 왜 다시 지어야 하나요? 이런 얘기.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기존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돈이 더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부시고 줘야 되니까요. 부시는데도 돈이 듭니다. 기간도 제법 많이 들고요. 평당 1,500이 아니라 그 이상 되나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500이 돼도 500%가 돼도 수익률이 안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 근데 여기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만은 외국은 재건축 안 하고 이제 고쳐 쓴다. 집이 오래되면 재건축을 하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구식이지만 다 잘 고쳐서 산다. 이런 얘기. 때려 부시면은 이제 자원 낭비, 뭐 이주에 드는 사회적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댓글을 요약을 해보면 이제 신도시 아파트 아직은 멀쩡한 것 같다. 조금 문제 있으면 내부적으로 고쳐서 사용하면 된다. 외국도 다 그렇게 한다. 뭐 이런 댓글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500%로 상승시키는 것.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아파트가 많아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하락이 된다. 뭐 사회 인프라 있잖아요. 그 상하수도 시설이라던가 학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질이 낮아지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확충해주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단독주택 오래된 거는 왜 그러면은 용적률을 안 올려주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빼뜨리는 그런 댓글 같은데 여의도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어디 신도시가 지금 하려고 그러냐. 20년이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신도시가 저도 이렇게 가끔씩 가보면 아직까지는 살만은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제 아직 지금도 뭐 빠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늦은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정부가 참 관여하기도 어렵고 관여 안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혹은 신도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실수요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이번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